앤드류 잭슨, 미국 대통령.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제7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1767년 3월 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경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확한 출생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왁소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일랜드 북부, 즉 얼스터 지방에서 이주해온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계 이민자였습니다. 그들은 1765년에 신대륙으로 건너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잭슨의 삶은 그야말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독립전쟁 중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는 비극을 겪으며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상흔은 그의 성격과 정치적 신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잭슨은 불과 13세의 나이에 영국군에 의해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국군 장교가 그의 부츠를 닦으라고 명령했을 때 잭슨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로 인해 검으로 베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평생에 걸쳐 강렬한 반영국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잭슨을 강인하고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잭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학력은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고난 지적 호기심과 강한 의지로 독학을 통해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1787년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 서부 개척의 중심지였던 테네시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잭슨은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동시에 그는 토지 투기와 노예 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의 개척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성공 방식이었습니다. 잭슨은 점차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대농장주로서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법률적 지식과 사업적 수완,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잭슨의 정치 경력은 17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테네시주가 연방에 편입되면서 그는 1796년 테네시주 최초의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797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며 연방 정치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원의원직을 오래 유지하지 않고 사임했습니다. 1798년부터 1804년까지는 테네시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지방사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정치적 기반과 영향력을 다지게 됩니다. 잭슨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성격, 그리고 타고난 리더십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훗날 그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잭슨의 군사적 명성은 1812년 전쟁을 통해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과 영국 간의 두 번째 독립전쟁으로 불리며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잭슨은 테네시 민병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1815년 1월 8일 벌어진 뉴올리언스 전투는 그의 군사 경력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잭슨은 숙련된 영국 정규군에 맞서 민병대, 노예, 인디언 등으로 구성된 혼성부대를 이끌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당시 국가적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 미국에 엄청난 자긍심을 불어넣었으며 사실상 전쟁의 마지막 주요 전투에서 미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로 인해 잭슨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그에게 올드 히커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는 히코리 나무처럼 강하고 꺾이지 않는 그의 강인한 성격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별명은 그의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1824년에 처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이 선거는 미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매우 논란이 많고 복잡한 선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4명의 주요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존 퀸시 애덤스, 헨리 클레이, 윌리엄 크로포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잭슨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과반수 득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연방 하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원 투표에서는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헨리 클레이가 존 퀸시 애덤스를 지지했고 결국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애덤스는 클레이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잭슨 지지자들은 이를 부패한 거래 커럽트 바그에이아이엔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잭슨을 하원의원들이 부정하게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잭슨의 정치적 분노와 불신을 증폭시켰고 그는 다음 선거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 앤드류 잭슨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1824년 선거의 부패한 거래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잭슨 자신의 강력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엘리트 중심 정치에 염증을 느끼던 일반 백인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잭슨의 당선은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는 잭슨 민주주의 잭소니언 디마크러시 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잭슨 민주주의는 이전에 제한된 투표권에서 벗어나 보통 백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로써 정치 참여의 문턱이 낮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중동원과 풀뿌리 조직을 활용하는 현대적인 선거 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잭슨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1829년부터 1837년까지 두 번의 임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의 행정부는 강력한 연방정부와 대통령 권한의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는 전임 대통령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의회의 입법 활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재임 중 발생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무효화 위기 널러퍼케이션 크라이서스였습니다. 이는 1832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관세법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불복종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주권론을 내세우며 주가 연방 법률을 무효화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방의 권위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잭슨은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반역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연방의 법을 강제할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헨리 클레이가 중재한 타협 관세법이 통과되면서 위기는 봉합되었지만 이 사건은 주권과 연방 권한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표면화시켰습니다. 잭슨은 이 위기를 통해 연방의 통일성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잭슨의 재임 기간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정책 중 하나는 인디언 강제 이주 인디언 리무벌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1830년에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남동부에 거주하던 다섯 문명 부족 체로키, 촉토, 치카소, 크릭, 세미놀들을 미시시피 강 서쪽의 인디언 준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잭슨은 이 정책이 인디언들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백인 정착민들의 토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인디언 부족들은 자신의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특히 1838년에 체로키족이 강제 이주될 때 약 4,000명의 체로키족이 추위, 질병, 굶주림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눈물의 길티아레이아이엘 어부 테지이라고 불리며 미국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정책은 잭슨의 어두운 유산으로 평가되며 그의 민주주의 이상과 인권 개념 사이의 모순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주요 정책 논쟁은 은행 전쟁 뱅크 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잭슨은 제2차 미국 은행 세컨드 뱅크 어브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은행이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와 동부 금융가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일반 농민이나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괴물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잭슨은 이 은행이 미국의 통화 공급과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1832년 의회가 제2차 미국 은행의 재인가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잭슨은 즉시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의 재인가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결국 제2차 미국 은행은 재인가에 실패했고 그 수명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잭슨은 연방정부의 예치금을 국영은행에서 인출하여 주 은행들 이른바 팻뱅크스에 분산 예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정책은 연방정부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주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과 통화 발행을 초래하여 훗날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은행 전쟁은 잭슨의 포퓰리즘적 정책과 강력한 반엘리트주의적 성향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잭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1837년에 자신의 고향인 테네시주의 허미티지어머터지 농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농장에서 조용히 살면서도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1845년 6월 8일 7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중 하나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농장을 자신의 노예들을 위해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법적 제약과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그의 이러한 유언은 실제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후에도 노예들은 여전히 농장에 남아 있었으며 후에 그의 상속인들에 의해 처분되었습니다. 이는 노예제라는 당시 미국의 현실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역사에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의 공과 사는 극명하게 나뉘며 오늘날까지도 그의 유산에 대한 평가는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중적 참여의 시대로 확장시킨 주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보통 백인 남성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대중의 정치적 목소리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또한 그는 강력한 연방정부와 대통령 권한을 확립하여 국가 통합과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미국이 초기 공화국에서 강력한 연방 국가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개척 시대에 강인하고 독립적인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인디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고통받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적 정책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노예를 소유한 대농장주로서 당시 미국의 노예제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과 신념 사이의 이러한 모순은 잭슨을 단순하게 영웅화하거나 비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의 유산은 미국 사회가 추구했던 이상과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극적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앤드류 잭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명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발자취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는 오늘날 미국 사회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